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금리 인상 부담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4주째 하락했습니다. 강북권은 0.04% 내리며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으며 강남 11개구는 0.01% 내려 지난주와 하락폭이 같았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받던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에 처음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내국인들은 주택 관련 규제 강화로 대출이나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외국인은 편법 대출 등을 활용해 부동산 쇼핑을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제2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물량은 청년형 2,297가구, 신혼부부 1,861가구로 총 4,158가구 규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자, 정부가 최근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똘똘한 집 한 채 선호하는 현상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높은 부동산이 아니라 사통팔달 교통망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 그리고 높은 미래가치 등을 다양하게 품은 이 상품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 투자처 찾고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 전문가 모셨습니다. TJ 인베스트먼트 김태준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6월 21일 부동산 대책이 또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할 텐데요. 이런 어려운 점 오늘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세미나 일정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대책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 그전 정부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았었는데요. 또 새로운 정책이 또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대책,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특히 상생 임대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관심이 아주 많을 텐데요. 내가 보유한 부동산의 상생 임대인이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어려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상생 임대인이라는 부분도 따지고 보면 기간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많이들 어려워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 또 하반기 시장에서 이런 상생 임대인뿐만 아니라 종부세에 대한 완화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전체적인 부동산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는 아마 이런 부동산 시장에 좀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변할지를 판단하는 이런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부동산의 모든 부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이런 부분들 이번 시간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참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 1:1 대면 상담 이용하셔도 좋고요. 저희에게 또 상담 신청해 주시면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시청자부터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네, 저는요, 아파트를 한 채 보유 중인데요. 네. 매도 시점과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고요. 네. 네, 임대 등록을 4년짜리를 했었는데, 네. 이달에 자동 말소가 됐어요. 네. 네, 그런데 2년 실거주를 안 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양도세
비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계신 집 주소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네. 동대문구 이문동 네. 레미안 2차 아파트예요. 네, 레미안 2차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고 여기 어느 정도 보유하셨어요? 딱 4년 됐어요. 4년이요. 예, 임대 등록을 했는데 아, 네네. 예, 이달에 자동 말소가 됐어요. 4년짜리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셨고 거주를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절세 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매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거죠? 아니, 매도를 해야 할지 앞으로 네네. 전망이 좋으면 그냥 보유를 해야 할지 궁금해서요. 네, 아무래도 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또 달라지는 네. 제도들 때문에 더 걱정이신 부분들도 있을 텐데, 자, 네. 이문동 레미안 2차 조금 더 보유할지 전망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상담 받아볼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레미안 이문 2차 아파트를 투자 네. 목적으로 매수하신 거예요. 아, 투자 겸 그냥 그 거주 목적으로요. 거주 목적으로. 그럼 네. 지금 이거 주택이 하나이신 거예요? 네, 하나예요. 아, 근데 내가 거주를 안 했고 임대 등록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거주 여건을 갖춰야 이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1가구 1주택이니까 이게 궁금하신 거죠. 아, 근데 제가 실거주를 안 했어요. 실거주는 안 그래서 하셨고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양도세 비과세는 이게 안 돼요. 비과세가 안 되는 이유가 일단 네. 임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상생 임대인이라고 있잖아요. 네. 상생 임대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지금 상생 임대인 제도 지금 전세 언제 임대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제가요, 2018년 네. 3월에 매수해가지고 6월 달에 임대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2018년. 그때 당시에 6월 달에 임대 등록할 당시에는 네. 실거주 안 해도 양도세 비과된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이걸 등록을 했어요. 임대 등록을 하면 네. 이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잖아요. 네.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지금 말소가 됐잖아요. 네, 자동 말소가 됐어요. 말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1주택이시잖아요. 네. 1주택이면 이제 거주 요건이 있잖아요. 네. 거주 요건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 주택은 결국은 우리가 거주 요건이 없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거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네. 말소가 됐잖아요. 네. 말소가 되면 이제는 1주택인 거예요. 아, 저는 원래 1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주택이 됐으니까 네. 1주택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거주 요건이 있으니까 네. 거주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때 당시에는 2년 실거주 안 해도 비과세 된다 해서 제가 이거 등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2019년 12월 28일 이후에 임대 등록을 하는 사람은 네. 실거주 요건을 또 채워야 된다고 특별법이 그때 발표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저는.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요 주택은 네. 임대사업자 임대 등록을 한 임대주택의 주택이에요. 내가 거주주택이 아니라. 근데 네. 임대주택이 이제 말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보다는 내가 1주택으로서 가져가야 되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상생 임대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상생 임대인 제도에 의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도 상생 임대인 주택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임대를 주고 다시 5% 제한으로 임대를 준 상태에서는 거주를 안 해도 거주한 것처럼 비과세를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1주택인 자들은. 네. 그래서 상생 임대인 제도가 아마 적용하면 지금 마지막 전세를 주고 5% 상향한 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건만 맞다라고 하면 2021년 12월 달부터 24년 12월까지거든요. 요 네. 기간 내에 5% 증액만 한 5% 증액하게 임대를 주면 상생 임대인으로서 지금 임대인으로서 거주 여건이 없어요. 그러면 비과세가 가능하거든요. 요 기간만 맞춰서 매도를 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아파트 1주택이고 지금 투자 거주 목적으로 사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아파트를 지금 매도해야 될까 말까도 고민인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아파트는 지금 매도하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아파트를 네. 우리 아파트 위쪽으로 이제 위문 뉴타운이잖아요. 예. 위문 뉴타운이 지금 1구역하고 3구역이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아래쪽에 희경 3구역도 마찬가지고 이문 희경 뉴타운 전체가 완성되면 한 13,000세대 정도 돼요. 네네. 그리고 아래쪽이 또 청량리잖아요. 네네. 또 위쪽이 장인 뉴타운이에요. 네. 그래서 입지적으로 보면 뉴타운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거든요. 네. 그럼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의 거주 환경보다는 앞으로의 거주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뉴타운 지역이 완성되면 네. 주변 여건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으로,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뉴타운 지역의 새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주변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고 주거 환경이 좋아지면 임대 수요들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임대 수요들은 새 아파트에 가고 싶은 수요도 많지만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에 가는 것도 원하거든요. 그러면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 기존적인 아파트 중에 뭐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아파트 포함해서. 17년 됐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 치고 우리가 17년이면 아파트 치고는 오래됐다고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15년 정도 전후로는. 그래서 그래요? 아파트 정도의 가격대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다. 우리 아파트 외적으로 주변 지역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면 임대 수요들이 가격이 좀 저렴한 아파트의 수요들도 몰려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세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매매가보다는. 전세가가. 그러면 네.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 아파트의 매매가도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아파트는 지금 매도를 결정하고 하고 안 하고 할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지금 시장에서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또 무주택 상태에서 또 어떤 걸 매수하게 되잖아요. 네. 뭐 상급지로 갈 수 여유 자금이라든지 이 아파트 매도하고 상급지로 가려면 좀 여유 자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여유 자금이 없이 지금 상태에서 상급지로 가기는 힘들다 보면 지금 상태 비슷한 아파트를 또 매수한다라고 보면 우리 아파트만큼 좀 가격이 올라갈 아파트가 많지 않아요. 서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아파트가. 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네. 좀 더 보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몇 년이나 보유하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문뉴타운 네. 139역 완성이 그렇게 오래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완성하고 한 1, 2년까지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언제 입주인가요? 입주가? 23년, 24년이에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네. 볼 때는 조금 더 네. 보유하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고 입주 이후에 신규 아파트 수요들이 차면 주변 아파트 수요들도 같이 생기니까 그 시점까지는 좀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아, 네. 네. 근데 임대 사업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상생 이번에 발표한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임대 그 기간이 자동으로 4년 만기돼서 자동으로 말소가 됐으니까 양도세는 비과세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표님은 일단 그건 또 세무 관계니까 자세히 좀 더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는 게 맞고 보유하신다라고 하면 네. 상생 임대인 조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원래는 결국은 비과세가 돼요. 지금 뭐 그 부분과 지금 상생 임대인 부분 하지 않아도 상생 임대인 부분이 가게 되면 네. 지금 좀 더 보유하는 기간들이 남았잖아요. 네. 보유하게 되면 당연히 상생 임대인으로서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래요?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뭐 결국은 매도 시점에는 비과세예요. 매도 시점에는요. 네. 근데 상생은 5% 이하로만 올려야 되잖아요. 5% 이내에서 아마 임대를 네. 맞추시면 근데 될 지금 겁니다. 임대사업자 져가지고 여태까지 5%만 올렸거든요. 네. 근데 근데 전세가가 앞으로 지금 아마 5%씩 올리게 되면 너무 지금 손해잖아요. 4년 전 전세가랑 지금 전세가랑 가격대를 보면 네. 아마 큰 차이가 안 나실 거예요. 저희는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나신 거는요? 전세가가 현재 거기 6억 5천인데 저는 임대사업자로 5%씩밖에 안 올려가지고 네. 지금 3억 5천에 있어요. 3억 2천에 있어요. 그렇게 전세금이 차이가 나요. 지금 임대사업자 때문에 못 올렸잖아요. 전세금이 5% 낮아서 이내로만 올렸지. 일단은 네. 지금 그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건 네. 좀 더 보유하시는 거로 정리해 드릴게요.
저 2025년까지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집가 상승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라는 의견 드렸고요. 절세 관련한 측면은 다시 한번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저는 신곡리 김포시 신곡리 캐파 2단지 59형을 갖고 있어요. 김포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어떤 아파트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캐파 2단지요. 캐파요. 네네. 네. 캐파 2단지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 궁금하시죠? 네. 네, 이게 전망이 어떤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망이 별로면 네. 내가 갈아타고 싶은데 내가 2년을 넘게 거주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요, 내가 이거를 매도를 하면은 원당에 LG자이 거기하고 여기 북변동에 김포 북변동에 23평짜리 그거하고 정말 정말 중에 그거를 매수를 하면 어떤가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 지금 혹시 TV를 같이 동시에 켜두고 계시면 저희 목소리가 더 잘 안 들리거든요. TV 볼륨을 네. 완전히 낮춰주시는 게 오히려 네. 전문가분의 네. 이 상담받기 좋습니다. 네. 자, 김포에 있는 아파트 매도를 할까 고민하고 계신다고 전망이 궁금하다고 네. 하셨고 두 번째 질문은 네. 원당 쪽을 또 살펴보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네, 그럼 자세한 부분 우리 전문가의 상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포의 네. 캐슬앤 파크 파밀리에 2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 캐파라고 하셔갖고 제가 네. 어딘가 했어요. 네. 이 아파트를 지금 보유 중이신데 네,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거주하고 계시고 네, 2년이 넘었는데 이거 50평이에요. 25평이고 지금 네네. 거주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걸 매도하고 네네.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네, 혹시 북전동에 있는 청구할라 하고요. 북변동에 있는 알아본 데가. 청구하려면 사우역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어. 그리고 네. 저 원당에 있는 네. LG자이하고 둘 중에 어떤 게 좋은 건가 그것도 좀 알고요. 우리 아파트를 매도하고 네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아파트 이거 분양받으신 거예요? 피 주고 샀어요. 2년이 넘었네요. 분양권 매수하셨고 지금 2년 네. 거주하셨고 네. 거주위에 가격은 조금 올랐잖아요. 네네. 이제 새 아파트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랐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주변이 우리 아파트 네. 외적으로 보면 환경이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네네. 김포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세권 위주로 움직여야 네. 되는데 네네. 지하철 역세권 지역의 이제 지하철역까지 이제 교통을 조금 이용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단점들을 좀 안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게 조금 네. 폭이 조금 낮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우역에 아까 네. 한라 가신다고 네, 하셨나요? 청구할라요. 청구 한라. 네. 사우역 바로 역세권이잖아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사우역 바로 역세권 지역으로 가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혹시 네. LG자이 원당은 어떨까요? 거기는 좀 그럴까 전망이? 제가 볼 때는 사우역 역세권 지역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왜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고 우리 아파트가 지금 그렇군요. 가격적으로 보면 조금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가격이 낮죠. 네네. 근데 사우역 역세권 아파트예요. 그래요. 예. 근데 김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네네. 생각하면 돼요. 김포는 가격을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서울에 네. 전세가로 네네.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래요. 집을 매수할 수 있거든요, 김포는. 네네. 근데 김포에 신규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서울의 전세가로 살려고 가보니까 매매를 네. 하기에는 좀 부족한 금액대로 아. 가격이 올라 버렸어요.
근데 네. 역세권 주변 지역의 구축 아파트는 아직까지 전세가로 살 수 있는 아파트 가격대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들이 이제 역세권 주변 지역의 기존 아파트로 계속해서 수요들이 조금 몰려들어서 기존 네. 아파트가 지금보다 조금 더 신규 아파트 오른 폭문만큼 못 올랐지만 최근에는 기존 아파트가 좀 더 많이 올랐어요. 네. 최근만 보면. 예. 근데 그런 시점들이 계속해서 좀 더 유지될 것 같아서 네. 4, 5역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쪽으로는 뭐가 좀 전망이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아파트가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가지 않을까 하는데 네. 그 부분은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갈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그 기간까지 기간도 좀 많이 남았고 그리고 네. 김포 같은 경우가 신규 아파트가 원체 많이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새로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해서 메리트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그런 기대감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안고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에 가격이 네. 좋은 아파트 네. 이걸 가지고 아마 거주하면서 기다리시면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싶고요. 김포는 조금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은 맞아요. 이제 물량 털기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끝났지만 앞으로 네. 이제 검단이라든지 주변 지역에 신규 공급되는 물량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물량 때문에 김포가 시간이 네. 지나면 조금 매도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저가의 아파트고 또 거주 목적이시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4, 5역 앞에 있는 청구 아파트 매수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저희가 다 해드리지 못하는 상담, 1대1 대면 상담을 통하시면 더 자세하고 상세한 정보 들으실 수 있는데요. 자, 1대1 대면 상담 일정 안내해 주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뭐 가장 궁금한 부분이 결국은 세금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금 관련된 내용들은 좀 변화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변화들을 빨리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한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시장에는 아마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만기되는 7월 말일 만기되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전세들이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6.21 대책도 부동산 대책도 이런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전세가가 상승할 걸 미리 대비해서 아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생 임대인 제도도 결국은 전세가 상승을 대비한 정부의 대비한 대책이라고 하면 아마 전세가 상승은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이런 전세가 상승이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다라고 하면 내부동산이라든지 앞으로 매수할 부동산에 대한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또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 시간 활용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궁금하신 분들, 미리 예측하는 눈을 길러보고 싶으신 분들 1대1 대면 상담 꼭 통하셔서 더 많은 정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16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스피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자들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문자를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기에 부동산을 매수하는 건 어떤가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뭐 부동산에 대한 매수의 목적이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지만 투자 목적이든 거주 목적이든 지금 시기에도 매수하는 게 적합하다. 하지만 매수를 하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부동산, 입지 이런 부분을 좀 선별하는 부분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뭐 핫 이슈, 그러니까 부동산 트렌드의 가장 큰 핫 이슈는 아마 재개발일 겁니다. 이런 재개발 지역의 투자 목적이나 아니면 앞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을 받기 위한 새 아파트 공급을 받기 위한 거주 목적이든 이런 재개발 지역의 투자 핫 트렌드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지역을 매수한다든지 또 그리고 뭐 교통
그리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30 플랜사 보행 일상권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걸어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 주변 지역으로 앞으로 가격대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거주 목적이라든지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인데 지금 주택을 매수하면 좋을지 청약을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공급이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5년 내 신혼부부에서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7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신혼부부 초기인 사람들은 경쟁자가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경쟁률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자녀 수라든지 내 점수를 꼼꼼하게 따져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점수가 낮아서 경쟁할 수 있는 힘이 좀 약하다라고 느끼신다라고 하면 지금 부동산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에서 내가 신혼부부고 자금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고 신규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서울 지역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의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 중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재개발 지역 내에 내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들을 매수해서 거주하고 재개발이 됐을 때 신규 아파트를 받는 방법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또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 24단지 35평 거주 중인데 강남으로 갈아타기를 고민 중입니다. 지금 시기가 맞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시기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아파트에서 상급지 아파트로 갈아타기 시점은 지금 시기,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좀 혼란스러운 시기가 상급지 갈아타기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위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례가 어떻게 지었고 왜 지어졌는지를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례는 송파나 강남의 확장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강남으로 직접 진입한다는 건 상급지로 가는 겁니다. 상급지로 가는 시점이면 지금 시점이 충분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 경남 아나스빌 33평 보유 중인데 2주택입니다. 매도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할까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미나 경남 아나스빌 2주택자고 지금 양도세 완화 기간에 매도를 고민 중이라고 하면 매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경남 아나스빌 같은 경우 미아동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에 미아 기름 뉴타운이라든지 또 장인 뉴타운이라든지 주변 지역의 뉴타운들이 훨씬 많습니다. 뉴타운이 많다는 것은 거주 환경이 좋은 지역이 많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수요자 입장에서 뉴타운 내와 그렇지 못한 지역 어떤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게 될까요? 당연히 뉴타운 지역에 거주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수요가 더 많이 몰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경남 아나스빌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가격대가 많이 상승하기는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세금 혜택을 받는 이 시점에 매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34평을 보유 중인데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우리 면목동 지역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는 지역입니다. 특히 아파트에 대한 공급 자체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충분히 높다. 하지만 이 지역은 특별한 우리가 큰 호재,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왕십리라든지 청량리라든지 이런 역세권 지역의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눈치를 보면서 가격대가 좀 따라가는 형식의 아파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셔도 괜찮고 청량리라든지 왕십리 지역과 가격 갭 차이가 많이 새 아파트의 장점 때문에 오른다라고 생각이 들면 한 번쯤은 갈아타기를 고민하셔야 된다. 지금은 좀 더 보유하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스피드 문자 상담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문자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샵 3989번으로 문자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예. 제가 다른 전문가님하고 한번 상담하긴 했는데요. 네.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 다시 전화드렸어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시죠? 예. 저는 화성 동탄 이신도시에 분양받은 22평 아파트가 있고요. 네. 그거 지금 내년이 4년차 돼가는데 8년 자동 말소까지 가져가도 되는지. 네. 그다음에 금천구의 벽산 1차 32평 아파트도
이제 그 거주 주택으로 갖고 있는데 아직 거주 요건은 채우지 못했고요. 네. 이거 매도 시점이나 아니면 보유해도 되는지 자, 여쭤보고 싶어서.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이름 알 수 있을까요? 예, 저기 영천동에 있는 한양 수자인 아파트라고요. 거기가 예, 그 뒤에 몰세권으로 거기 이케아도 있고 그 주변에 이제 그 테크노밸리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는 금천구의 아파트 이름도 좀 알려주시죠. 거기 거주 요건은 아직 완성 못했고요. 거기 벽산 아파트예요. 금천의 금천구. 벽산 아파트요. 예. 네, 지금 둘 다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 보유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괜찮은지 음, 그게 궁금해서요. 그냥 특별한 네. 계획이 없으면은 그냥 가져가도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들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동탄은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 중이신 거고, 예. 시흥동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예, 거주가 지금 애매해가지고 네. 거기 지금 실거주를 아직 완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들어갈지 고민 중에 있어요. 지금 주택은 두 채 있으신 거고. 네네, 두 채요. 다 합해서. 제가 볼 때는 네. 관악산 벽산 아파트를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2020년이요. 2020년? 예. 2020년도에 매수하셨고, 세를 끼고 매수했어요. 세를 끼고. 그런데 지금 이제 거주 요건 안 차서 거주를 할 예정이신 거고. 예. 거주를 해야 되나, 여기 6.21 대책으로 저걸 뭐 해야 되나, 어디 고민 중이에요. 지금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세금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결국은 내가 우리 아파트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예. 세금 부분을 어떻게 좀 절세를 하느냐 부분도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임대사업자 지금 거주 요건을 갖추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외에 내가 거주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주를 해서 이걸 비과세를 받고 네. 비과세를 받는다라고 치면 동탄의 주택 있잖아요. 네. 동탄 주택은 결국은 상생 임대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임대 지금 지금 4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내년이 4년이에요. 내년이 4년. 네. 4년 되고 나서 예. 동탄이 이제 지금 상생 임대인이 가능하고 또 그리고 그러면 8년. 8년 중복. 8년 임대 등록을 하셨다고 하셨고. 네네. 그리고 이거 거주 효과는 비과세가 가능하고. 그러면 이거 비과세를 받고 매도하시고 동탄 1주택으로서 예. 다시 임대사업자 만료가 끝난 다음에 끝나야 되겠죠? 예. 임대사업자가 끝나고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 주택도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전체 비과세가 돼요? 동탄께? 동탄 거도 8년 기간 동안 전체가 비과세가 돼요? 그 임대사업자 등록 8년이 끝나고 나서 매도를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 자체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예. 우리 장특공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장특공만 받을 수 있고요. 비과세는 안 되고 8년 끝나면. 네, 8년 끝나면 장특공만 받을 수 있는 거고 예. 내가 임대사업자 거주요건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거주요건 봐서 1주택을 매도하고 나서 예. 임대사업자만 있는 상태에서 예. 1주택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네. 임대사업자가 없어지고 나면 예.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면 내 주택은 1주택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건 임대사업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 1주택이잖아요. 네네. 그 1주택에 대한 조건만 맞으면 비과세 조건만 맞으면 그 상태에서도 비과세가 가능해요. 전체 그러니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임대사업자가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땐 장특공만 맞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다른 주택 다 매도하고 한 예. 주택만 있는 상태에서 내가 비과세를 받는 거잖아요. 내가 주택으로서 1주택으로서. 그러니까 그럼 1주택으로서 전체를 비과세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금천 아파트를 없어지면? 없어지면 내가 1주택이 되니까. 임대사업자 그럼 기간을 전체 비과세가 운영하는 되는 거예요? 동안은 안 되고 네. 자진 말소를 하든 자동 말소를 하든 예. 말소를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이 아니라 내가 가진 1주택으로서의 효과가 있을 때 예. 그럴 때는 비과세 요건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비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둘 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네. 전체 순차적으로 원래대로 하면 둘 다 받을 수는 있어요. 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이제 세금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받을 수 있는 그 대신 받기 위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받기 위한 기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 기간 동안 우리 아파트들이 투자적으로 상승을 할 것인지 여부잖아요. 예예예. 제가 볼 때는 동탄에 있는 아파트는 네. 뭐 관악산 벽산타운 같은 경우는 거주하고 이제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동탄 같은 경우를 이제 보면 예. 우리 동탄은 문제점이 지금 우리 아파트 동탄 한양수자인 아파트 옆으로 이제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업무지구가 형성되어 있고요. 예예. 업무지구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가 또 동탄역 예. 동탄역이 거리는 좀 있지만 동탄역도 동탄역에 이제 예예. GTX라는 우리가 서울로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지고 네. 그리고 신도시라는 우리 프리미엄도 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앞으로 이것들이 전체가 완성이 다 되고 신도시의 윤곽이 다 완성되는 시점 되면 가격은 좀 탄탄해질 것 같은데요. 예예. 그 기간 동안 문제점은 뭐냐면 동탄이 전세가율이 40%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너무 아. 낮아요. 원래 네네. 이게 60%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쵸. 60%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아. 동탄의 문제점이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 부분이 좀 개선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탄역의 GTX로서 이 외부에서 수요를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수요가 교통이 완성되거나 예예. 아니면 지식산업센터의 업무지구가 완성이 다 돼서 이쪽 지역에 직장인 수요자들이 많이 들어오거나 예예. 하는 시점이 되면 아마 가격은 훨씬 더 좋아질 거고 그게 네. 계속해서 지연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지금에서 거의 정체되거나 그렇게 많이 네.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래서 동탄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로 좀 보유하시면 되고 동탄 22평인데 구조는 상당히 좋거든요. 네? 22평형인데요. 네. 구조는 상당히 좋아요. 일단은 그런 의미 그러니까 수요가 찾아오는 다른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도 대부분 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요즘 나오는 아파트들이 구조가 대부분 다 좋아요. 그것보다는 아, 네. 이런 수요를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원인들이 아. 어떻게 있느냐가 문제예요, 동탄은. 그래서 아. 그게 하나씩 개선되고 있고 GTX도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삼성역까지는 1구간은 네네.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동탄은 네네. 좀 더 보유하셔도 되는데 네. 시흥동에 있는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가격대가 예. 가격대가 많이 최근에 조금 더 올랐어요. 주변 지역에 비해서는 덜 올랐지만 좀 올랐어요. 아 예. 오르기 때문에 올랐다 보면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주변 지역은 가격이 저렴한 이유 때문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근데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그 가격이면 다른 아파트 사지. 더 좋은 데 사지라는 수요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 이탈 네.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이탈 수요. 이탈수요. 네. 그래서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 보면 그런 이탈 수요가 생기는 지역들이 있어요. 좀 숲세권이 가능한데 좀 지하철역과 먼 지역들이라든지 가격이 좀 저렴한 지역들은 그런 이탈 네. 수요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 지역은 이제 비과세 받는 시점만 만들고 비과세만 만들어서 비과세 받고 이제 매도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고 동탄은 이런 장점들이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점이지만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분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신청하셔서 전문가의 상담 꼼꼼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예, 지금 제가 인천 서구 루원 제일 풍경채 34평 살고 있는데 네. 지금 이걸 팔고 그 송도 그 호반 그쪽 새로 분양하는데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갈아타야 될 건지 송도 쪽으로 좀 갈아타야 될 건지 좀 궁금해서요. 근데 제가 지금 서울 사당으로 주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또 다주택자고 해서 그 취득세 12%를 그거 하고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현재 거주하는 게 나을지 좀 궁금해서요. 네, 아무래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거주하고 계신 곳은 인천이고요. 인천에 있는 네네. 집을 이제 매도하고 송도 쪽으로 갈아타기에도 괜찮을지, 그리고 네네.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금과 관련한 문제들도 맞아요.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네, 앞으로 전망 궁금해하시는데 자세한 부분 전문가 상담 받아볼게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러면 주택이 지금 루원 제일 풍경채 말고
네. 두 주택이 더 있으신 거예요? 예, 빌라가 한 4-5개 정도 더 있어가지고. 아, 빌라가 좀 다세대 주택 여러 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다세대. 예. 그래서 지금 갈아타기, 거주지를 갈아타기 하고 싶은데 취득세 부분도 고민이고, 맞아요. 뭐 그걸 감수하고라도 송도로 가는 게 맞는지, 네네. 그대로 보유하는 게 맞는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예, 맞아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땐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인천을 얘기할 때 네, 인천의 투자 1번지는 송도고는 맞아요. 송도 신도시가 그렇죠. 예. 루원시티보다는 가격대가 높을 거고 청라보다도 훨씬 더 인기도가 높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루원시티도 결국은 개발구역이에요. 그렇죠. 개발구역이고 이제 개발 들어간 지 10년이 채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질 거고 2027년도, 28년도 되면 우리가 7호선 연장선이 이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7호선도 들어와서 서울로의 접근성, 그러니까 7호선 자체가 서울의 뭐 강남권으로 진입하는 7호선 자체에 외부 유입되는 수요들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환경은 루원시티도 송도 못지않게 나쁘진 않다. 아,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청라 같은 경우가 네. 앞쪽에 청라 같은 경우가 지금 한 평당 한 3천만 원 정도 해요. 네네. 아파트들이. 맞아요. 근데 루원시티는 지금 보유하신 부동산이 평당 2천만 원 정도 해요. 그렇죠. 네네. 지금 같은 개발 구역인데 청라는 완성 단계고 루원시티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가격대가 1,000만 원 정도, 평당 1,000만 원 정도 벌어져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완성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청라만큼은 아니지만 청라 충분히 더 따라갈 수 있는 힘은 더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평당 2,000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700대, 500에서 2,700대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청라가 저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예. 근데 청라는 앞으로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아파트들도 지금도 올라갈 폭이 있는 데다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은 더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루원시티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요. 네네. 아, 예. 그러면 뭐 송도 신도시의 입지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하지만 또 호반 서밋 같은 경우가 예, 맞아요. 809기 때문에 예, 그렇죠. 송도에서 가장 먼 지역에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 지역도 아니고 네네네. 이게 1호선 인천 지하철 이게 연장된다는 얘기도 있긴 호반 서밋까지 연장된다는 얘기는 있긴 있어요. 네네. 하지만 그게 당장 이루어질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주변 지역 환경들도 환경들이 그렇게 송도라고 해서 썩 입지가 엄청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더 있고 거기에 따른 기회 비용까지 쓴다라고 하면 네네. 호반 서밋이 지금 루원시티 올라가는 것보다 2배 아니면 3배, 4배 이상 올라가야 비슷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예. 그 정도 호반 서밋의 힘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차라리 루원시티에 그대로 계시는 게 네네. 저는 좀 더 맞는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매도 타이밍은 그 27년도 7호선 연장 그때쯤. 아닙니다. 27년도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는 여유. 그러니까 상급지로 아, 갈아타는데 네네. 우리 아파트를 매도하고 올라갈 폭을 포기하고 그리고 네. 내가 기회비용, 그러니까 길에 버리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이런 기회비용들을 버려가면서 옮겨가는 게 호반 서밋보다는 그대로 있는 게 낫다는 거지. 아, 그대로 있는 게. 호반 서밋이 아니라 뭐 서울 지역의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송도 지역에서도 GTX역 주변 지역이라든지 좀 더 입지가 더 나은 상급지로 간다라고 하면 갈아타게 하시는 거죠. 27년도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그대로 계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분 드린 답변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시장의 반응들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스피드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상담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이 문자를 확인하고 또 상담을 빠르게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상담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피드 문자 상담은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뭐 또 연달아서 보면 신림동의 삼성산 주공 3단지 22편 전세 주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매도해야 하는지 보유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임대를 주고 있다는 건 투자 목적인 것 같습니다. 매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산 주공 아파트는 뭐 숲세권 아파트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것 빼고는 거주하기가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 주변 지역으로 가격대가 그러니까 거주하기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가격대가 낮은 메리트를 가지고 많이 입주하는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전세가율 자체가 70%대에서 60%대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세가 수준보다 매매가 수준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삼성산 주공 3단지 같은 경우는 이 주변 지역으로 숲세권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형 평수들이 인기도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22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매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위시티 3단지 47평 거주 중입니다. 이사를 고민 중인데 매도를 하고 가야 하는지 전세를 주고 가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산 위시티 3단지 좀 매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들 3호선 라인 서울 접근성 그러니까 업무지구 부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접근성이 좋아야지만 일산 같은 데는 가격 탄력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화정역 주변 지역의 30평대 좀 30년 차 이상 된 아파트 가격대와 위시티 3단지의 40평대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정도로 화정역 주변 지역이나 이런 3호선 라인 지역의 가격대가 좋습니다. 그 뜻은 이 일산 같은 경우는 3호선 라인 지역 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려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호선 라인 지역으로 가격대로 집중되다 보면 위시티 지역의 가격 탄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또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들이 더 투자 수요까지 그런 지역들로 더 몰리기 때문에 좀 매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사동 삼강 강나루 아파트 33평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셨는데요. 매수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 삼강 강나루 아파트보다는 바로 옆에 선사 현대 아파트를 좀 선택하는 게 어떤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암사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암사역 뭐 8호선이 뭐 마지막 지역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벨레선이 완성되게 되면 서울 지역의 한강변 라인의 역세권 아파트 이런 장점들을 여러 가지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강동구 같은 경우는 많은 물량 때문에 좀 걱정이 많지만 강동구는 물량뿐만 아니라 수요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량 털어내기에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 강동구 지역입니다. 하지만 광나루 아파트보다는 선사현대 같은 경우는 3,000세대 아파트에 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대단지에 리모델링이란 또 우리가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가격 차이가 1억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금적인 여력이 가능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뭐 강나루보다는 선사현대를 좀 선택하는 게 좋다. 하지만 강나루 아파트도 선택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 프로지오 1차 40평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셨는데요. 금호 프로지오 1차 같은 경우는 전망 괜찮다, 좋다,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금호동, 옥수동, 행당동 이런 지역들을 여러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지역을 우리가 흔히 보면 3호선과 5호선 라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호선 같은 경우는 동서로 나누기 때문에 도심권의 수요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3호선 라인은 우리 도심권뿐만 아니라 남북으로 나누기 때문에 도심권뿐만 아니라 강남의 수요까지 받아들이는 수요가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3호선 라인이 5호선 라인의 집값이 조금 더 높은 이유가 그런 이유들입니다. 이 금호 프로지오 1차 같은 경우도 3호선 라인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마 가격 탄력성은 훨씬 더 좋다. 특히 옥수역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걱정 말고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소개해 주시죠. 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현재는 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정부에 대한 정책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또 트렌드이고 또 그리고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서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인기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번에 천호동도 신속통합 재개발에 대한 7대 완화 조건에서 첫 번째 지정됐다고 할 수 있죠. 이만큼 재개발의 의지들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재개발 지역들의 관심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지역들 궁금하신 분들 이런 내용들 오늘 이번 시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로 상담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이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 가치, 물건의 가격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